네, 오늘 오후 북한이 갑자기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인공위성, 다시 말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데 이어서 아무래도 대미, 대남 위협의 일환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 원자력 연구원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 또 오메가와트급 흑연 감속로의 용도를 다시 정비해서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각종 핵무기들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서 연구와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면서 달라진 이 핵기술의 위상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핵기술이 혁신을 이뤘다면 과연 그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번에 실험하고자 하는 것들도 핵을 양적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 양적이거든요. 아, 그 얘기군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질적 양적으로,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훨씬 더 개량을 시켰고 양적으로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질량이 그러니까 훨씬 더 단순화하고 훨씬 더 정교화하고 다종화시켜서 앞에 탑재체에 핵무기를 달 수 있는 능력이 나는 가지고 있다. 질량적으로 일단 이것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다음 달 10일이죠. 오늘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입니다. 인공위성을 실은 장거리 발사체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뒤에 연이어서 핵실험 카드까지 꺼내든 북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4월 광명성 2호를 실은 은하 2호를 발사한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추가로 채택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한 달여 만에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2월엔 광명성 3호를 실은 은하 3호 발사로 대북 제재 추가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듬해 2월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대부분 주요한 기념일을 목전에 앞둔 시점에 도발을 일삼아왔습니다. 2009년 광명성 2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 2호를 쏘아올린 날이 4월 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열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또 가장 최근인 2012년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이 탑재된 은하 3호를 발사한 때도 12월 1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주년인 12월 17일 직전이었습니다. 네, 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도발을 일삼는 북한. 현재도 국제사회 차원의 북한 경제 제재, 또 외교적 고립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일삼고 있는 속내는 무엇일까요? 미사일 발사를 할 바에는 영변 가동을 시사해 줌으로 인해서 핵실험도 금박하다. 같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국제사회에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 뭐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8.25 합의 이후에 좀 더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좀 장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도 파악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북미 대화 유도를 통해서 빅딜을 좀 유도해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북한이 뭐 미사일을 라고는 하진 않겠지만 장거리 로켓 발사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항상 내부 체제 결속력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내부 그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미사일 발사, 또 핵실험 카드까지. 이 두 가지 카드를 꺼낸 북한. 자, 오는 20일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 시사에 남북 관계가 또다시 냉각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